조선시대 음식 문화가 참 여러분 들어보시면 어떠셔요? 좀 제 이야기가 이제 추정이긴 하지만 뭐 뻥은 아닙니다. 왜냐면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음식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있었을 거고 아마 이것보다 한 20, 30배는 더 음식 문화가 다양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좀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면 조선시대 아까 조기를 좀 보여드렸는데 제 전공이 이제 조기가 전공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 굴비 문화가 이제 의정부까지 미쳤느냐 아니면 이제 의정부를 넘어서 양주, 포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서해안의 조기가 철원 뭐 이런 흔적을 좀 찾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조기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도 의정부는 조기의 영향권이 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재밌게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음식 문화 이야기가 아마 다양해질 거라고 좀 봅니다. 자, 이제 좀 또 다른 이야기죠. 일제강점기인데 정확하게는 이제 근대라는 시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계신 청바지, 옷, 이런 것들 대부분이 이 무렵에 서양에서 들어온 문화들이 영향을 이제 받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식 문화도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무렵에 다양한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먹고 있는 음료수의 개념, 예를 들면 그런 것들, 빵,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 이 무렵에 유입이 되는 거죠. 결국엔 이 근대라는 건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서양에서 유입된 문화에 대한 영향, 또 하나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인 상황이 맞물려 가면서 음식 문화는 매우 기존과 다르게 바뀌어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은 음식 문화들이 이 무렵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면 의하면 그 중에 하나가 꽁밥이라는 어떤 그런 음식 문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럿이 먹는 밥인데 그게 이제 그 성년식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성년식이 되면 성인이 되는 집에서 밥을 내놓는 거예요. 잔치를. 근데 그런 문화가 이 무렵에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런 맥락을 토대로 보면 없어지는 게 너무 많고 또 하나는 반대로 더 다양해지는 문화가 또 들어온 거죠. 아까 말했던 빵 같은 경우가 바로 그 무렵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의정부의 음식 문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대찌개? 이전에는 아마 부대찌개보다 더 다양한 문화들이 음식 문화가 아마 일제강점기나 근대 무렵에 있었다는 것도 한번 보시면서 근대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일제강점기하고 근대 무렵에 서양인들이나 일본인들이 대거 얼마나 살고 있었을까 하는 문제도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결국엔 유입되는 문화도 있겠지만 한국인과 서양인이 됐던 중국인이 됐던 일본인이 됐던 같이 섞어서 교류하고 사는 과정에서 암암리의 문화를 전파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꾸로 우리의 문화를 그 사람들이 받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음식 문화는 바로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포천의 이동갈비가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군인들이 포천에 근무를 하고 그 맛을 맛들였기 때문에 거기서 포천 이동갈비가 확장되는 거예요. 또 하나 전라도나 경상도 사람들이 의정부나 포천, 서울로 올라오시면서 기존에 있던 김장 문화들이 다른 형태로 바뀌는 부분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전라도 같은 경우 젓갈을 무진장 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적어도 경기도, 북부, 의정부 이런 쪽은 젓갈 문화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좀 보셔야지 근대와 일제강점기의 음식 문화가 좀 더 다양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 부분 꼭 좀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성이란 잡지에서 제가 찍어놓은 사진인데 재밌는 거죠. 양식 먹는 법, 빵 먹는 법, 아주 재밌죠. 이게 나오는 거죠. 저는 여담이지만 제가 돈가스를
22살인가 먹은 것 같아요. 21살인가 군대 가기 전에 어떤 어르신이 명동에 돈가스 먹으러 저를 끌고 갔는데 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돈가스를 갔는데 평소에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먹는데 갑자기 포크도 있죠, 칼도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있어요. 뭐 잡을 줄 모르죠. 이런 것들이 지금 근대 무렵에 보여주는 거죠. 나이프 막는 법, 뭐 이런 것들. 바로 그러니까 그런데는 이런 문화가 이미 들어왔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의정부에도 이 무렵에 난생 처음 돈가스 먹은 사람도 아마 있을 거고 이런 문화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서양 문화들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음식 문화의 어떤 근대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도 이런 맥락에서 매우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이 유명해진 것처럼 달고나도 어찌됐든 해방 이전에 우리의 음식이냐 뭐 이런 것들의 논의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문화가 좀 퍼뜨리게 된 계기도 결국에 제가 봤을 때 해방 이전이나 이후 직전의 모습인데 어찌됐든 이런 문화들이 이제 서서히 근대의 영향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일제강점기 의리응부의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요리, 오기나는 식당이 등장하는 기사입니다. 결국엔 한식의 개념이 아니라 조선 요리의 어떤 식당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뭐냐면 제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당 문화가 이 무렵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식당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식당은 여럿이 먹는 어떤 공동의 식당을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이제 요리업이 생겨나서 무슨 간에서 손님들에게 음식 속에 뭐 근데 구더기가 나왔다는 기사긴 하지만 어찌됐든 의정부에도 이제 근대 무렵에 좀 이런 서양식 개념이나 다른 나라의 어떤 음식 문화의 흐름이 이제 막 서서히 나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입니다. 자, 일제강점기의 음식 문화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서양 음식도 중요하지만 청요리라는 어떤 중국의 요리, 그 다음에 일본의 영향이 크죠. 그 흐름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또 하나는 근대의 포인트의 하나는 바로 위생과 과학이 등장하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위생이 음식이 어떠냐, 예를 들면 조선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주면 먹는 게 다였지만 지금의 개념, 즉 이건 몇 칼로리예요? 이건 먹으면 뭐 면발에 뭐 지방이 많아요? 뭐 이런 거란 관념이 바로 이 무렵에 등장합니다. 아까 말했던 공동시장 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피크닉입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바캉스 가다 뭐 예를 들면 뭐 요즘 뭐 차박 뭐 이런 개념의 어떤 피크닉 문화가 이 무렵에 등장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피크닉이 도입이 되면 음식 문화도 이제는 집이 아니라 이제 집을 벗어나서 먹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생겨나는 거죠. 당연히 의정부를 찾는, 특히 이제 일제강점기에 주목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서울 사람들이 피크닉이 도입이 되면서 우리가 말하는 망월사나 뭐 이런 곳을 찾아와요. 당연히 의정부에도 그런 손님들을 위한 음식 문화가 생겨나는 겁니다. 또 하나, 의정부 역이 생겨나면서 수많은 물자들이 막 의정부를 거쳐가거나 집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락원의 개념하고 또 다른 문화입니다. 이건 다락원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동이나 범주가 서울과 관북 지역의 어떤 핵심이라면 기차역은 용산을 통해서 청량리 거쳐서 창동, 의정부 올라가는 길이죠. 자, 이거의 무슨 핵심은 뭐예요? 물자의 폭이 저쪽 아래쪽뿐만 아니라 일본 쪽의 음식 문화까지 싹 영향을 받게 되는 흔적이 바로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외국인들이 얼마나 살아있는지는 모르지만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본인들이 꽤 많이 거주했던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신했던 의정부의 음식 문화는 이 무렵에 오면서 기존 것과 많이 바뀌어간다는 거죠.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재밌는 신문 기사 자료인데 아마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료일 수도 있어요. 일제강점기 의정부의 시장 모습에 이제 경성일보의 이제 1926년 10월 자료인데 의정부를 찾은 일본인이 의정부를 시장을 가서 그 당시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기사예요. 보시면 시장은 읍내 생활 척도이다. 생선이라고 하면 너무 뷔페치가 되고 우산도 있었고 행주도 있었고 뭐 이런 중국 셔츠를 파는 데도 있었고 집신 구두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황화방이라는 뭐 잡화점도 생겨나고 이런 문화들이 이미 지금 1926년도에 막 의정부에 생겨나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은 이미 앞선 시대부터가 이미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음식 문화도 이런 문화 속에서 계속 같이 맥락을 흘러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간 빵 이런 것들. 자, 일본 빵이죠. 이마가야미 뭐 이런 빵들이 만 들어온 게 된 거죠. 자, 또 하나 이제 중국의 청요리집이 아마 의정부에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최초의 청요리집이 어딘지도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이게 좀 그런 내용과 다르겠지만 어쨌든 여기를 소유산이나 뭐 이런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서 의정부를 거쳐서 기차 타고 올라가는 모습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마무사뿐만 아니라 수락산 뭐 이런 데를 찾았다는 거죠. 당연히 지금 이 사람들 지금도 그렇지만 도시락 안에 뭐가 아니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겠죠. 음식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음식 문화는 일제강점기의 특징을 자료가 없어서 찾아보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정부에 이제 그 다양한 특산물을 보여주는 기사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죠? 미군 부대 이후에 등장하긴 부대찌개 말고도 이 시기에도 의정부만의 독특한 음식 문화가 있었을 가능성을 좀 우리가 좀 다각적으로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자, 아까 말했던 의정부의 반일 기사에 이 기사에 아까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어찌됐든 시장에 찾았더니 뭐 이런 것들도 있다 하는 기사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에 실려있는 내용 중에 3매, 총 4개 연재된 기사 이게 있습니다. 의정부는 버섯 잡기에 좋다고 들었는데 송이버섯이 많은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아니요. 송이버섯은 정말 적습니다. 그런데 밤은 많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기사 하나가 의정부는 송이버섯도 많고 밤도 있었고 많지는 않죠. 밤도 있고 이런 기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비싸답니다. 예를 들면 그게 좋았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마건사 근처에 조금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기사들이 보이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보면 자, 의정부의 일제시대의 대표 음식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같이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망월사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잡지에 나는 망월사가 기록 여행하는 관람기들이 일제강점기에 막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할 것들은 바로 이제 평민들의 음식인데 1970년대만 하더라고 아까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농업이라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들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편수라는 음식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편수는 뭐냐면 만두예요. 그러니까 그 농민들이 아까 말씀 새참 드리는 과정에서 먹는 과정에서 주로 찾았던 음식인데 이 부분은 의정부에서 바로 제가 찾은 건 아니고요. 양주 지역에서 이제 조사하는 가서 느끼는 것들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제 이 편수가 그 밀가루 반죽을 해서 지금처럼 소고기나 뭐 김치나 이건 소가 많지 않아서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호박을 잘라서 쪄요. 아니면 그냥 넣기도 해요. 그걸 쪄서 그냥 뭐 물도 없이 그냥 우리가 그냥 만두국처럼 떠서 먹는 그런 거다. 편수 문화는 충분히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잡지 기사에도 의정부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대에서 가장 많이 먹었던 음식 중에 농민들이 편수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아마 의정부 일제강점기 의정부 사람들은 편수를 좀 많이 먹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의정부의 농업과 관련된 자료들 중에 하나가 내장원에 관련된 건데 어찌됐든 그 지역들의 밭, 논 이런 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만두인데 지금의 이제 소만 고기나 이런 게 아니라 호박일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호박이요. 이런 호박을 이제 좀 썰어서 넣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제가 의정부 이 자료를 찾으면서 놀랬던 거. 일제강점기의 의정부는 이제 정확한 음식이 바로 송이와 밤입니다. 실제로 피크닉을 하면서 의정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숭늉대라는 걸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을철에 밤이 떨어지는 시기가 되면 주워서 그 밤을 가지고 가거나 어찌됐든 오늘날의 농촌체험 아니면 관광지 체험인과 같은 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기차역이 생겨나서 의정부의 숭늉대회를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주는 게 바로 밤밥과 송이국입니다. 지금의 도시락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 서 있다는 기록도 보이는 거 보면 어찌됐든 제가 이 자료를 찾으면서 일제강점기에 특히 의정부를 대표하는 음식은 이제 적어도 조선시대의 해방 이후의 부대찌개도 중요하지만 일제강점기는 저는 밤밥과 송이국은 의정부의 대표 음식이라고 저는 진짜로 자신감 있게 말씀드립니다. 왜? 바로 기록에서 그걸 찾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맛인지는 모르겠어요. 송이국이라는 건 뭐 뻔한 것 같긴 한데 과연 밤밥은 밤하고 밥을 섞었을 텐데 그 당시에 밤이 맛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먹는 밤 특히 이제 우리가 상곡동에 이제 그 신씨들의 있던 야산에 있던 밤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얼마나 맛있으면 그걸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어찌됐든 또 밤밥이 약간 퍽퍽하니까 송이국은 약간 국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송이국은 또 요즘도 송이가 비싸긴 하지만 그 송이국 국물에 밤을 먹으면 그 모습은 아마 그 피로가 싹 풀리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어찌됐든 일제강점기에 밤과 송이국이 유명했답니다. 실제로 이 기사가 바로 이겁니다. 숭늉대에 와서 의정부에 온 사람들이 이제 그런 행사를 하면서 밤밥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송이국 관련 기사가 여기 있습니다. 벤또에 지금 이제 중요한 문화죠. 벤또 도시락 문화. 밤밥이 30전이요. 송이국을 얹어주면 더더욱 맛이 좋습니다. 술과 맥주. 또 이게 중요한 기사가 나오죠. 의정부 얘도 이미 술과 맥주가 마시는 판매점이 있었고. 그러니까 숭늉대회장에 어찌됐든 그런 음식 부스들이 있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식당을 하나 준비하는 이런 기사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록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자, 의정부에 도착하면 거기서 이제 안내하는 길도 보이고 실제로 이제 의정부 숭늉대가 있으면 청량리역에서 왕복으로 뭐 몇십 전 드리고 옵니다. 뭐 이런 홍보 기사들도 꽤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 음식 문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벤또 이야기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일제강점기에는 벤또 관련된 기사가 꽤 많은데 아마 의정부에도 이 벤또 문화가 꽤 많았을 거예요. 아까 말했던 송이국도 그렇지만 그러면 한 총 7종류가 있었는데 5종까지는 주로 이제 우리가 흔히 먹는 지금도 나와 있는 뭐 고깃국, 계란전, 뭐 산나물, 북어 무침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6종, 7종에 보시면 뭐 노미 말씀인 닭구왕 약간 일본 음식이죠. 저도 뭐 일본어가 짧아서 뭐 팽난 샌드위치, 연어 샌드위치 서양 음식입니다. 하여튼 이런 문화들이 벤또 문화에 보편화되어 있다는 건 결국 의정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찌됐든 이 피크닉, 도시락, 벤또 특히 이런 문화들이 의정부에도 매우 보편적으로 돼 있었고
수많은 피크닉을 오는 분들이 각자 집에서 송이국과 밤국만이 아니라 도시락을 싸왔다는 점에서는 그런 맥락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약간 느낌 보시면 좀 이런 느낌인데 제가 일부러 편의점 가서 찍어서 이제 가져온 사진입니다. 자, 이제 또 핵심이죠. 이제 일제강점기는 당연히 이제 일본의 음식 문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기록에 찾은 자료에 의하면 의정부 시사 2014년도에 나오는 자료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의정부에 즉 거주하는 인구수의 1920년 인구수가 전체 가족수가 252호고요. 인구는 960입니다. 지금 의정부가 지금 47만인가요? 8만인가 정도 되는 거 알고 갔는데 몇 배예요? 거기에 232명 65호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꽤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머물러 있던 공간은 뭐 우리가 말하는 신곡동이나 뭐 이런 쪽도 아니라 주로 이제 의정부 동, 지금 1, 2, 3동에 이제 포커스를 둬서 아마 주변에 있었다는 건데, 제가 이제 재밌는 기사 중에 하나가 의정부 신사 이야기인데, 의정부 신사도 의정부동에 있었고요. 의정부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의정부에 일제강점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선거했죠. 그 수는 매우 아주 큰 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의정부에 일본인들만 거주했던 건 아닐 것 같겠죠. 뭐 어쨌든 뭐 서양인들도 있을 것 같고, 뭐 코 큰 서양인들도 있을 거고, 뭐 예를 들면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뭐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들이 적어도 하루에 한 끼가 됐건 두 끼가 됐든 먹어야 되는 문화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정부에도 이제 이런 문화들이 널리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뭐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일본 음식 문화라고 치는 것들은 몇 가지, 아까 벤토도 있지만 뭐 우동, 뭐 예를 들면 스시, 뭐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뭐 사이다 같은 음료 같은 경우도 이분에 상당히 음종류에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초밥 뭐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고. 좀 재밌는 게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넣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일제강점기 그 울산의 방어진이라는 동부에 현대중공업이 머물러 있는 곳에, 그곳이 바로 뭐냐면 방어가 많이 잡혀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상당수가 이 지역에 거주합니다. 대략 한 500명 이상이 이제 방어진에 거주하는데, 근데 이 뭐냐면 일본인들이 거주하면 교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간에. 뭐 그분들이 사이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예를 들면 일본인들이 우리가 뭐 놀이의 기원을 따질 때 구줄치기가 예를 들면 다마치기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이 무렵에 일본 아이들이 한국 아이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이 모르는 아이들이 구슬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교류도 하는 것도 많고요. 당연하죠. 먹거리는 더 많아요. 왜냐면 이 무렵에 좀 의정부에도 저는 아이스케이크 최초의 가게를 좀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무렵에 이런 문화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스케이크도 먹어야죠. 뭐 이런 것들 문화가 아마 이 무렵에 꽤 의정부에 많이 퍼졌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게 아니라 아마 커졌을 겁니다. 이런 정도로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문화들이죠. 이런 문화들, 모밀, 그다음에 덴뿌라 같은 건데 튀김 문화 같은 경우도 아마 많이 보급이 됐을 겁니다. 보셨죠? 이제 저희가 이제 조선시대하고 일제강점기 이야기를 좀 많이 좀 들려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정이라고 이제 하지만, 이제 저도 강의를 하고 이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제 추정이 아니에요. 그런 음식 문화가 부대찌개 말고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정부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의정부 하면 무조건 요즘도 부대찌개, 야 의정부 부대찌개 맛있냐고 물어보면, 제가 이제 의정부에 일한다고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의 시각이나 사고가 이제 지나치게 부대찌개만을 바라봐야 할 시기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런 작업들을 의정부 문화원에서 하나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부대찌개보다도 더 재밌고 더 가치 있는 또 앞선 시기의 문화들도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그건 시민들이 찾는 역할도 필요하지만 저희 같은 연구진들이 좀 하나하나씩 이렇게
찾아내는 어떤 작업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결국에 시민들, 이 강의를 듣고 시민들 스스로도 이제는 부대찌개 말고도 우리 지역 아까 제가 말한 아이스케이킹 최초에 뭐 예를 들면 빵집, 청요리집 이런 것들이 뭐고, 그 다음에 옛날 평민들은 뭐 먹고 살았을까? 아니면 벤또에 뭘 넣어서 살았을까? 뭐 이런 문화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지역의 문화라는 건 편협적인 생각으로 바라보지는 않으셔야 돼요. 지역은 기존에 알려져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한 문화에 예를 들면 영광하면 법성포 하면 뭐 굴비만 생각하는 이런 문화들이 아니라, 굴비만 먹고 살겠어요 법성포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좀 더 지역의 문화 자원을 다양하게 좀 우리가 펼쳐놔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의정부만의 고유한 색깔을 찾아야 되고, 정체성, 기질, 의정부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에 통해서 의정부 사람들의 어떤 성격, 성향 이런 것들도 한번 밝혀낼 수 있는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도 좀 더 이 강의를 계기로 음식 문화, 특히 의정부의 음식 문화의 역사가 한국전쟁 이전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앞선 시기 신석기 시대까지 한번 폭넓게 바라보는 눈들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